이거 EX 확정이네. 자, 이어서 봅시다. 기타준 94페이지. 자, 94페이지 삼수선 정리. 오늘 배우는 것 중에 메인 중에 하나거든. 사실 이 삼수선 정리 자체로는 뭐 딱히 뭐는 없어. 그냥 사실 당연한 얘기야. 근데 이제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이 자체로도 문제를 낼 수 있지만, 여기 책에 있듯이 문제를 낼 수도 있지만, 앞으로 너희가 입체 도형을 사는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게 왜 수직이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때 쓰이는 게 거의 대부분이 삼수선 정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그럼 삼수선 정리 해보자. 자, 말 그대로야. 수선이 3개 있는 거에 대한 얘기야. 수선이 3개 있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야. 수선이 2개 있을 때, 그러면 그걸로 말미암아 나머지 하나도 수직이다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어떤 수선 2개가 있어. 어떤 수선 2개로 수직인 관계가 있어. 그럼 나머지도 수직이다. 요런 얘기거든. 자, 그러면 일단 전제 조건 보자. 삼수선 정리의 전제 조건. 어떻게 보면 재료야. 일단 평면 하나가 있어야 돼. 그리고 평면 밖에 한 점이 있어야 돼. 그리고 평면 내부에 있는, 평면 위에 있는 직선이 있어야 돼. 즉, 그려보자면 평면이 있었고, 알파라 할게. 자, 이 평면 위에 밖에 한 점이 있어야 되고, P라 할게. 다음, 평면 위에 한 직선이 있어야 돼. L이라고 할게. 딱 여기까지가 세팅이야. 이 상태에서 이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누구를 2개를 기준으로 깔고 나머지 하나를 알 거냐라고 바뀌는 거거든. 그래서 그림이 3개야. 거기 책 보면 94페이지. 순서대로 할게. 첫 번째, 말만 잘 따라오면 돼. 별거 아니야, 얘들아. 자, 점 P에서 평면 알파에다가 수선을 그어서 일자로 쭉 내렸단 소리지. 그래서 여기를 O라고 했대. 수선의 발을. 됐지? 첫 번째 수선 내렸어. 수직이지. 여기까지 상황 이해됐지? 다음, 두 번째로 할 일은 이제 요 O에서 요 직선에다가 수선을 그었대. 여기까지 괜찮지? 됐지? 평면이 있었고 밖에 점이 있었는데 여기서 일자로 쭉 내려서 수직이야. 다음, 그럼 여기 수선의 발이 있을 거 아니니? 여기에서 평면 위에 있는 한 직선에다가 수선을 그었어. 됐지? 그러면 여기에도 수선의 발이 하나 생기겠지. 수선의 발의 이름이 H.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이 상황이라면 우리는 지금 수직 2개 나왔잖아. 그치? 이 상황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수직을 찾을 수 있다는 건데, 그게 누구냐? 여기 이 그림에서는 점 P에서 H까지 그은 요 선, 요 빨간 선 PH랑 직선 L은 수직이다. 이거야. 이게 삼수선 정리 첫 번째. 상황이 이해됐니, 얘들아? 무슨 상황인지 이해됐어? 평면이 있었어. 점이 있었어. 수직으로 내려 꽂았어. 수선의 발이 생겼겠지? 이렇게 보여줄게. 수선의 발이 생겼겠지? 직선이 이렇게 있었지? 수선 그었어. 됐지? 그럼 여기 수선의 발 또 생겼지? 두 번째 수선의 발. 얘랑 이 점이랑 이렇게 이으면 요 직선이랑 요 선이랑 수직이라고. 상황이 됐나? 이게 첫 번째 그림.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쉬워. 순서만 바꾸면 돼.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순서만 바꾼댔어. 일단 P에서 수선 내리는 건 똑같아.
그럼 이제 뭐 하겠어? 당연히 순서 바꾸면 됐으니까 얘들아. P에서 이 직선에다가 수선을 그은 거지. 됐니? 평면에 있었고 밖에 점이 있어서 일자로 하나 꽂았어. 수선의 발 생겼고 다음 여기 직선이 하나 있었잖아? 이 점에서 이 직선에다가 수선을 꽂은 거야. 됐어? 그러면 그 상황이라면 뭐가 생긴다? 이 O와 H를 이은 요 선은 직선 L과 수직이다. 그림 똑같지? 상관없어. 그러니까 수직이면 나머지도 수직이다. 이렇게 된 거야. 공간에서. 다음 세 번째. 사실 이 설명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문제 풀어보면 아, 이런 거구나 라고 느낌 올 거야. 자, 세 번째는 조금 순서가 뒤틀리는데 자, 해보자. 일단 먼저 P에서 이 직선에다 수선 그었어. 공간으로 있는 거지, 얘들아. 수선 그었어. 자, 다음. 그럼 여기 수선의 발이 있지 않겠니? 이 수선의 발에서 이번에는 얘랑 수직에 이 평면 위에다 선을 하나 그을 수 있겠지. 이해됐지? 평면 위로 선을. 얘랑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그었어. 그럼 얘는 지금 평면을 이렇게 했지만 평면은 넓은 거니까 직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있겠지. 이건 평면 위에서 수직인 거. 오케이? 이렇게 있고 평면 위에 얘가 L이었는데 지금 내가 방금 그은 요 선이 뭐야? 이거. 괜찮지? 이렇게 그었을 때 아, 그림 좀 낮출걸. 평면을 좀 키울게. 자, 두 개 수직 나왔지 얘들아? 그럼 이때 요 점 P에서 이 점 P에서 여기다가 요거랑 수직이게 선을 그을 수 있겠지? 맞나? 이렇게 수직으로 선을 그을 수 있겠지? 근데 이거 사실 얘는 당연한 얘기야. 수직으로 선을 그으면 지금 이 선은 누구랑 수직이야? 요 선과 수직이야. 됐지? 그렇게 그어보면 뭐다? 얘랑 평면이 수직이다. 사실 당연한 얘기지. 이 평면 위 담고 있는 이 평면 위에 있는 선과 여기 있는 얘랑 수직이면 당연히 얘를 담고 있는 평면이랑도 수직이겠지. 당연한 얘기야 사실은. 그래서 삼수선 정리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건데 일단 이렇게 이해는 하고 상황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돼? 이렇게 이해하면 돼. 수선 두 개가 존재한다면 그걸 가지고 나머지 하나의 수직도 반드시 존재한다. 요렇게 알겠지? 상황적으로 이해하면 괜찮을 거야.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자. 95페이지 문제를 볼게. 자, 문제. 평면이 있었고 평면 밖에 점 P가 있었고 평면 위에 직선 AB가 있었어. 자, 이때 지금 이미 문제에서 수직이라고 준 조건을 봐봐. PO는 수직이래. 됐지? 다음 OH와 AB도 수직이래. 됐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수직 하나 더 찾을 수 있다. 누가? PH와 AB가 수직이라고. 내 말 이해됐니? 그러면 이거 굳이 그리는 것보다는 너희 책 보면서 하는 게 좋으니까 PH와 AB가 수직이므로 PH 선을 쓱 그어보면 직각삼각형이 두 개 나온다. 맞나? PAH와 PHO 두 개가 모두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겠네? 그러면 PHO에서 피타고라스 쓰면 PH 길이가 4 나오고 PH가 4니까 자동으로 AH는 3이 나온다. 이해됐니? 요거야. 요렇게 하는데. 자,
요거는 180번 해봅시다. 180번. 그래서 너의 머릿속에 뭐가 됐든 다 좋은데 얘나 아무거나 그림 하나만 기억해줘. 그림 하나만 기억하면 돼. 요렇게 쓰는 게 삼수선. 어렵지 않지? 지금 PA가 4루트 2니까 AH가 2루트 2고 PH가 2루트 6이니까 P5의 길이는 2루트 3. 어렵지 않고 넘겨서 자 96페이지 보자. 자 이것도 이제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장 눈에 잘 보이게 만든 게 이런 그림인데 이 그림이 당연히 옆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거고 그지? 위에서 아래로 꽂힐 수도 있고 아래에서 위로 꽂힐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만 잘 판단해 주면 돼. 자 문제 봅시다. 직육면체가 있었고 뭐 변의 길이가 1, 2, 3이다. 이 상태에서 자 점 D에서 EH의 D에서 EG 대각선이네. 밑면의 대각선. 밑면의 대각선에 수선을 내렸대. 그게 DI지. 그래서 수선의 발을 I라고 했을 때 DI 저 수선의 길이를 구해보래.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삼수선 정리에 의해서 평면은 밑면이 되는 거고 평면 밖에 한 점은 D가 되는 거지. 그리고 평면 위에 직선은 EG가 되는 거야. 오케이? 됐을까?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준 게 DI가 수직이랬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DH와 밑면은 당연히 수직이지. 맞니? 그러면 여기서 삼수선 정리해서 우리가 직각이라고 알 수 있는 게 뭐야? HI와 EG가 수직이다지. 괜찮을까? 오케이? 그래서 밑면의 그림을 보면 지금 밑면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우리가 삼수선 정리에 의해 찾은 게 뭐야? HI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삼수선 정리에 의해서. 자 그럼 이렇게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구할 수 있는 거 구합시다.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다음 얘는 대각선이니까 루트 10인 상황. 그럼 여기서 HI의 길이 구할 수 있지 얘들아? 1 곱하기 3이랑 얘랑 곱해서 똑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HI의 길이는 루트 10분의 3이겠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다음으로 우리가 구할 거 하면 되지. DI는 두 번째 그림 공간에 서 있는 직각삼각형이 하나 있겠지. 요렇게 있고 여기가 D 여기가 H I 괜찮을까? 그럼 요렇게 있을 때 알고 있는 변의 길이는 DH는 2고 다음 HI는 우리가 방금 구한 루트 10분의 3이 되겠네. 그럼 그걸로 요 길이 구할 수 있겠지. 이렇게 끝난다. 괜찮을까? 자, 요거는 두 문제 다 해보자. 81, 82 둘 다. 천천히 잘 생각해봐. 왜? 뭐 하러 가요? 그것도 할 일이야. 40분 남았거든요. 어? 40분 남았거든요. 그럼 40분도 시간이야. 잠깐 거짓말하지 마. 숙제까지 다 해요. 나 이제 네 말 안 믿어. 너 저번에 찐막이라고 이제 절대 안 빠진댔잖아. 진짜 안 하면 제 부모님한테 연락하셔야 돼요. 싫어. 진짜 왜? 뭐 해야 되는데? 저 거의 가요. 지금 그거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해? 진짜로? 너 지금 어디까지 했어? 영상으로 몇 번째 영상이야? 세 번째 영상 세 번째야? 40분 남았어요. 아니 두 번째 영상. 네? 그럼 뭐야? 아니 세 번째랑 두 번째랑 합쳐서 40분이 남았어요. 지금 두 번째 영상.
81번 간략하게 말하자면 일단 밑면을 먼저 봐야겠지. 밑면에서 FH가 삼수선 정리에 의해서 수직이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밑면에서 직각삼각형 안에 직각이 들어있는 삼각형으로 나뉘게 되니까 아까 방금 했던 문제처럼 FH의 길이가 넓이를 이용해서 나오게 된다. 그래서 FH 길이 5분의 12. 다음 그거 가지고 이제 공간 내에 서 있는 직각삼각형 CHF를 떠올려야지. 그럼 CHF에서 방금 구한 게 2분의 15 HF의 길이가 나오고, 다음 높이 CF의 길이가 1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피타고라스로 나머지 한 변이 나온다 라는 거고, 82번도 뭐 거의 비슷하지. 82번도 일단 밑면을 먼저 보겠지. 밑면에서 HEG 얘가 직각삼각형인데 삼순선 정리에 의해서 HI랑 EG가 또다시 수직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또 넓이를 이용해서 HI의 길이가 루트 5분의 2 나오고, 맞나?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공간에 서 있는 DHI를 피타고라스로 또 구하는 거고. 자, 여기까지가 삼수선 정리. 자, 다음 이면각. 이면각은 그닥 어렵지 않은데 봅시다. 자, 이면각은 말 그대로 면이 두 개 있을 때 나눈 각이야. 근데 우리는 면을 지금 여기서 뭐야? 평면이지. 그래서 얘는 평면 두 개가 이루는 각이야. 요게 이면각. 그러면 자, 이 이면각을 구하는 가장 쉬운 간단한 방법은 이거야.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이렇게 평면이 하나 있었고 얘랑 겹치는 평면이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있다 치자. 그러면 지금 헷갈리면 거기 책에 있는 그림 봐도 돼. 겹치는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책에 있는 그림 최대한 똑같이 그려볼게. 평면 하나가 있었고 얘랑 겹치게 이렇게 평면이 하나 더 있는 거지. 이런 느낌으로 있다 치자. 괜찮지? 상황 대충 알아먹으면 돼. 그러면 눈으로 볼게. 지금 평면이 이런 평면이 하나 있었고 여기에 이런 평면이 하나 겹치고 있는 거야. 됐지? 그럼 지금 뭐 알고 싶은 거야? 요 사이각이 알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얘들아, 평면 두 개가 만날 때는 무조건 뭐가 나온댔어? 교선이 나온댔지. 여기 교선이 생겼지. 그럼 이 교선에서 뭐 하면 되냐면 이 교선에서 각각의 평면에 수직인 선을 하나 긋는 거야. 오케이? 이 교선에서 각각의 평면에 수직인 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선을 하나 그을 수 있겠지. 다음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선을 하나 그을 수 있겠지. 맞아?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면 그 두 선에 이루는 각을 구하면 된다야. 내 말 이해했을까? 그래서 거기 보면 내가 방금 말한 게 얘들아, 거기 있는 그림 봐봐. 지금 교선이 L이 나왔지. 뭐 그거를 이면각의 변이라고 하는데 이런 용어는 필요 없고, 교선 L이 나왔지. 평면 두 개가 만나면서, 그러면 그 교선 위에 한 점 아무거나 찍어. 거기선 지금 그림에서 O라고 돼 있는 거야. 그 O에서 각각의 평면으로 수직인 선을 하나씩 그으라고. 그러니까 밑면에다가는 OA를 그은 거고 그 위에 있는 면에다가는 OB를 그은 거야. 오케이? 됐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이면각의 크기는 OB와 OA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면 된다. 요거야. 상황 이해됐니? 자, 문제로 보자. 98페이지 볼게. 자, 정사면체가 있었고 이 정사면체에서 평면 ABC랑 왼쪽, 다음 평면 BCD 아래쪽, 이 두 개가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 그럼 해볼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만 보면 돼.
자, 이렇게 정사면체가 있었고, 지금 이 옆면과 아랫면이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각의 코사인 값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일단 교선의 위치를 찾아. 교선 어디야? BC지. 됐지? BC가 교선이야. 그러면 그 교선 위에 한 점 아무거나 찍어. 랜덤하게. 찍어. 찍은 다음에 각각의 평면에다가 수직인 선을 그으자고. 그러면 첫 번째 옆면에다 그은 수선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맞나? 괜찮지? 다음 밑면에다 그은 수선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치? 공간 이해됐니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노란 선 두 개의 수선을 딱 그은 다음에 이 두 개의 선이 이루는 각, 여기 공간의 안쪽에 있는 공간에 있는 각인 요 각의 코사인 값이 알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뭐 하면 되겠어? 삼각형 하나 만들면 되지. 두 가지 보여줄게, 방법을. 자, 일단 첫 번째 삼각형을 만들게. 직각삼각형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당연히 이 A에서 밑면에다가 수선 떨구면 되지. 괜찮나? 그럼 공간 내에서 이 정사면체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직각삼각형이 생기겠지. 이해됐어? 괜찮니?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를 우리가 따져보면 이 각의 코사인 값이 나오겠지. 자, 그러면 써보자. 이 노란 선의 길이는 지금 문제에서 변의 길이 안 줬잖아? 그럼 뭐 2라고 두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는 게 편하거든? 자, 그럼 여기가 2야. 그럼 여기도 2겠지? 그럼 여기는 지금 여기서도 아까 내가 시작할 때는 아무 점이나 찍어도 된댔지만 당연히 계산 편하려면 중점인 게 편하겠지. 당연한 얘기지. 그럼 여기는 1이겠네? 그럼 여긴 당연히 정삼각형이니까 이거 60도 아니냐? 옆면. 1대 2대 루트 3이지. 이 노란 선의 길이 루트 3이야. 됐지? 다음. 야, 빨간 선의 길이는 필요 없잖아. 코사인 하는데. 요만큼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알다시피 얘들아, 요 점은 뭐야? 밑면의 무게중심. 맞나? G란 말이야. 그러면 요 길이가 루트 3이었지. 이것도 밑면에서 높이잖아. 정삼각형에. 그럼 얘가 루트 3이니까 여기는 몇이 쓰겠어? 루트 3, 아이고, 3분의 루트 3이 되겠지. 괜찮을까? 2대 1이니까. 됐네? 끝. 그래서 요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루트 3분의 루트 3 요렇게 해서 코사인 값이 나오더라. 그래서 3분의 1. 오케이? 요런 방법이 있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수선을 직각삼각형을 이용한 거고, 다음 근데 우리는 직각삼각형이 아니어도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잖아.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야? 이거 따라오면 되더라? 일단 요 두 선을 그는 건 확정이다. 요 두 선을 그은 상태에서 굳이 빨간 선 필요 없이 뭐 이용하면 돼? 얘를 이용하면 되지. 자, 우리 한 변의 길이가 2라고 가정했으니까 여기도 2겠지. 그럼 이 파란 삼각형 보이나? 이 파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루트 3, 루트 3, 2지. 세 변의 길이하고 한 각의 코사인 값 알고 싶어. 뭐 쓰면 돼? 코사인 법칙 쓰면 되지. 이렇게 두고 할 수 있겠다. 이건 편한 대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코사인 법칙 써서 직각삼각형 굳이 필요 없이 코사인 법칙을 써도 답은 당연히 나오겠다. 오랜만인데 한번 해볼까? 분모에 뭐 쓰냐? 맞죠? 코사인 법칙 기억나지? 이렇게 해도 똑같이 답은 나오더라. 자, 여기는 웬만하면 문제를 다 풀자. 뭐 증명 이딴 거 빼고는 83, 84 두 개. 건영아 지금 84번 어디까지 했어? BC의 중점 찍혀 있지. 그걸 뭐 N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일단 먼저 할 일이 MBC에서 삼각형 MBC 거기서 세 변이 루트 3, 루트 3, 2지. 지금 한 변의 길이 2라고 뒀을 때, 그지? 그러면 거기에서 MN의 길이 구할 수 있잖아, 그지? 루트 2지.
자, 그러면 MN의 길이가 나와서 그럼 이제 공간 안에 있는 삼각형인 A, N, M 거기에서 각 N의 크기가 세타인 거잖아. 근데 지금 각 M이 직각이지? 됐네. 나와? 오케이. 자, 86번 같은 게 그냥 해도 뭐 답 고르는데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좀 헷갈린다라고 한다면 뭐 하면 돼? 아까 말했잖아. 얘들아. 공간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헷갈리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가장 보편적으로 너희가 딱 보기 편한 정육면체를 가정해서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86번에 애초에 시작이 공간에서 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애초에 이거를 정육면체라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뭐 모서리 중에 하나를 L이라고 두고 면 중에 하나를 알파라고 두고 베타라고 두고 이렇게 하면 되게 편하게 나와. 윤정아 봐봐. 아까도 말했듯이 이걸 정육면체 내부에서 이 정육면체가 문제에서 주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서 지금 리을 봐봐. 지금은 이거 다 평면에 대한 얘기지. 두 평면이 수직이래. 지금 R이 감마라는 평면은 가만히 있고 알파랑도 감마가 수직이고 베타랑도 수직이래.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럴 수 있겠지. 얘가 감마야. 밑면이. 그러면 옆면은 전부 다 수직이니까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겠지. 그러면 베타랑 알파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면 리을도 맞지. 하지만 베타가 앞면이나 뒷면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리을은 틀렸지. (86번의) 정답 니은 디귿. 혹시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까? 이거 정육면체만 떠올리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선율 됐어? 통일이 됐고? 자, 넘겨서 이제 오늘 마지막 정사형 갑시다. 정사형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 공간에 대한 무언가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볼 앤데 문제 속에 녹아들어 있거든? 아니, 문제 속에 정사형은 자, 아까 했던 삼수선은 문제 풀이 안에 이거 왜 수직이지? 라고 했을 때 해설을 본다거나 누군가 얘기를 들으면 이거 삼수선 정리니까 수직이야 라고 해서 녹아들어 있는 거라면 정사형은 그냥 직접적으로 문제에서 얘 어떤 뭐 다른 거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거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 것 대신에 얘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시오 요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정사형이 뭐냐? 자, 정자는 바를 정자, 스트레이트. 다음 사는 그냥 그 사격할 때 사, 쏜다는 얘기. 다음 영자는 그림자형. 그래서 스트레이트로 쏘아낸 빗으로 만들어진 그림자라는 거야. 쉽게 말해서 만약에 여기에 허공에 선이 하나 이렇게 있어서 근데 해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어디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는 뭐만 보는 거야? 위에서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해. 그러면 그 불빛에 의해서 얘가 땅바닥에 그림자가 생기겠지. 그치? 그 그림자가 이름이 정사형이야. 오케이? 일자로 내려꽂히는 빛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림자가 정사형. 내 말 이해되니? 그러니까 만약에 허공에 구가 있었어. 햇빛이 위에서 쏴. 그대로. 그럼 바닥에 평면에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겠니? 당연히 원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구의 정사형은 원이겠지. 내 말 이해되니? 요게 정사형이야. 근데 이 정사형을 이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아까 내가 말한 그대로지만 이거를 이렇게 이해해도 좋아.
잘 봐. 직선으로 해볼게. 자, 허공에 직선이 있었어. 비스듬하게 있는 직선이 있어서 내려 썼어. 그럼 얘가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야. 됐지? 그럼 이 직선은 어떻게 이해해도 되냐면 얘의 양 끝점이 있을 거 아니니? 이 양 끝점에서 이걸 이렇게 보는 거야. 평면 밖의 한 점에서 이 평면에다가 수선을 내려. 그럼 여기가 수선의 발이겠지? 여기서도 수선을 내려. 그럼 여기가 수선의 발이겠지?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수선의 발을 내려. 수선을 내려. 그럼 수선의 발이 쪼로로록 생기겠지? 뭐야? 수선의 발의 모임. 평면 밖에 있는 점에서 평면에다가 내려 꽂은 수선의 발의 모임. 얘가 정사형.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필요해. 알겠지? 쉽게 말해 뭐야? 수선의 발의 모임이야. 알겠지? 수선의 발의 모임. 자, 정사형은 요런 느낌이다 라는 거고, 자, 그럼 이 정사형에서 우리가 이 정의 말고 궁금한 게 뭐냐면 이거야. 그래서 원본, 얘를 원본이라고 할게. 용은 아니야. 이 원본이랑 이 정사형이랑 무슨 관계일까요? 그게 길이일 수도 있고 넓이일 수도 있고. 오케이? 요게 알고 싶은 거야. 알잖아, 얘들아. 너희 원래 사과랑 그림자가 된 사과랑 면적이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잖아. 그거 알고 싶은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103페이지를 보면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길이와 넓이에 대한 얘기인데, 정사형의 길이와 넓이는 모두 동일해. 구하는 방법이 동일해. 그러면 얘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이 정사형의 길이나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게 이면각이야. 그게 이면각이야. 우리가 방금 했던 이면각에서 배웠다시피 지금 정사형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선이 있었어. 허공에. 그럼 정사형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니? 그래서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담고 있는 하나의 평면이 있겠지. 그 평면을 이렇게 쓱 내리면 얘랑 만날 때가 있겠지. 교선이 생길 때가. 오케이? 됐지? 근데 우리 이면각 구할 때 어떻게 했어? 교선에서 일반적으로 중점 찍은 다음에 각각의 평면에다가 수선 긋고 수선 그어서 그 두 직선에 각 구하잖아. 그게 정사형에서도 똑같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뭐야? 이 두 개의 원본과 정사형이 우리가 그은 각각의 평면에 그은 수선이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뭐 하면 돼? 그냥 얘를 일로 이동시키면 되겠지. 그대로 만날 때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얘가 그대로 내려가면 이렇게 됐다 치자. 됐지?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 간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두 평면 또는 두 직선, 두 수선이 이루는 각이 있을 거 아니야? 됐지? 그럼 얘를 x, 얘를 y라고 둔다면 얘네 둘로 만들 수 있는 건 뭐야? 당연히 코사인이지. 됐어? 그러니까 x분의 y가 코사인 세타임으로 이 식을 살짝 우리의 목표대로 변형. 우리의 목표는 뭐야? 정사형이 알고 싶은 거잖아? 정사형의 길이는 뭐다? 원본에다가 코사인을 곱하면 되겠다. 이거야. 이해됐니? 혹시나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한테 코사인을 곱하는지가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빛이 이렇게 쏘여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지면 그림자는 이 원본보다 무조건 짧아. 무조건 작아. 맞아? 얘가 이렇게 비스듬하면 뭐 졸라길 수도 있겠지. 하지만 위에서 떨어지면 얘는 딱 수선만큼만 생기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얘보다 길어. 얘가 얘보다 커. 그런데 우리는 코사인이 지금 예각만 다루고 있단 말이야? 예각이니까 얘는 1보다 작은 수지.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구할 애는 원본보다 작아야 되니까 원본에다 코사인을 곱해야 정사형이 나오겠지. 이해됐니?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희가 만약에 혹시나 해서 실수로 얘한테 코사인을 곱했어. 그러면 뭐야? 원본이 얘보다 더 짧아지는 거잖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 얘들아? 자, 근데 이게 길이에서도 되지만 넓이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왜? 이걸 도형이라고 생각해보자. 뭐겠냐? 닮음이니까. 왜냐면 여기서 있는 도형이 이렇게 생겼다 쳐봐. 이렇게 있었어? 여기는 이렇게 있었어? 도형이야? 그러면 이 도형에서 도형을 이루는 각각의 변을 정사형으로 한다 생각해봐. 그럼 얘랑 얘의 길이도 이 관계겠지. 얘와 얘의 관계도 이 관계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닮음이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변의 길이가 각각 코사인을 곱한 관계니까 넓이도 똑같이 코사인을 곱한 관계다라는 얘기야. 당연하게. 알겠지? 그래서 길이가 됐던, 선이어서 길이가 됐던, 도형이어서 넓이가 됐던 간에 정사형의 길이와 넓이는 보다 원본에다가 두 개가 이루는 두 평면 또는 두 선 또는 두 도형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을 곱하면 나오더라. 알겠지? 이거 뜻만 알고 할 줄만 알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아. 찾는 게 조금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복잡해지면.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좀 많이 중요하니까 105페이지에 있는 거 채워봅시다. 정사형은 좀 잘 해야 돼, 얘들아. 이거는 여기 지금 얘는 정사형을 딱 배우고 있는 건데 뒤에도 정사형이 계속 나와. 배우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한단 말이지. 안 되는 거 있니? 없으면 넘어간다. 남은 거 못한 거는 이따가 시간 줄 테니까 채우고. 자, 106페이지 봅시다. 이따가 시간 주면 된 사람들은 뭐 비문제 풀고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물어볼 거 물어봐. 자, 106페이지 볼게. 자, 정육면체가 있었고 여기에서 모서리 길이가 2래. 자, 이 상태에서 AF 앞면의 대각선 AF를 얻다가 DHFB에다가 정사형을 내렸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F는 변동이 없겠지. 맞나? F는 변동이 없지? 거기 점이 그냥 평면 위에 있는 점이니까 F는. 그럼 A만 움직이면 돼. 그럼 A가 어디로 수직으로 떨어질까인데,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A에서 주어진 평면에다가 수직으로 떨굴 건데 지금 얘가 정육면체잖니? 그러니까 A에서 거기 주어진 평면에다가 수선을 떨구면 어디로 갈까? 수선의 발은 A, B의 중점에 있겠지. A, B의 중점에 찍히겠지. 내 말 이해됐나? 얘가 정육면체니까 지금 여기서 요 AH라는 선이 F구나. 이 선이 이 안쪽에 있는 평면에다가 지금 이 안쪽에 있는 요 파란색 평면에다가 정사형을 떨구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F는 어차피 이 파란 평면에 속하는 점이니까 얘는 정사형 떨궈봤자 인도이 없을 거야. A가 문제인데 이 A에서 이 파란 평면에다 수선을 떨구면 이 위에 이 윗면에서 놀겠지. 그럼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두 대각선은 당연히 수직으로 만날 거 아니니. 이거 수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A에서 떨어진 정사형은 여기 있겠지. 그러면 얘의 이름을 뭐 I라고 한다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선의 길이야? 선의 길이는 뭐겠어? 요 길이겠지. 요 길이가 우리가 찾는 정사형이지.
괜찮을까? 그럼 요 길이는 굳이 각을 구하는 게 오히려 더 불편하지. 그지? 얘는 그냥 구할 수 있으면 구하면 되지. 빨간 선의 길이는. 그래서 이 길이 구해주면 지금 요 안에 직각삼각형이 하나 들어있겠다. 그지? 여기서 직각삼각형 누구야? 공간 내에도 있겠지만 우리가 편히 구할 수, 변의 길이를 편히 구할 수 있는 거. 여기 있지? 지금 이거 앞에 누구냐? B. IBF 직각삼각형이지. 여기가 직각이. 맞나? 이게 제일 거기 편하니까. 지금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여기는 1, 여기가 1이 아니지. 2니까 여기는 루트 2일 거고 여기는 2일 거고 그럼 피타고라스로 여기는 루트 6이겠네. 괜찮니? 정답 루트 6. 자, 된 사람들은 밑에 두 문제 해봅시다. 200번에 2루트 3, 199번에 지금 DM을 지금 DHGC라는 뒷면에다가 정사형 떨굴 거지. 그럼 D는 안 변할 거고 M은 어디로 가겠어 얘들아? CG의 중점으로 가겠지.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D에서 CG의 중점까지 이은 선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고. 다음 200번 이거는 이제 몇 번 해봐서 이제 감오지. 정사면체에서 꼭지각에서 맨 꼭대기에서 아랫면에다가 내린 수선의 그 수선의 발은 뭐야? 밑면의 무게중심이다. 요거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편하게 풀 수 있겠지. 자, 다음 107페이지. 넓이 다를 게 없다. 자, 봅시다. 지름이 12짜리는 원기둥이 있었는데 얘를 30도의 각으로 잘랐대. 그럼 뭐 타원 나오겠지. 이때 이 타원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이거는 거꾸로지 얘들아. 지금 원본을 모르고 정사형이 지름이 12짜리 원이 나온 셈이지. 맞나? 그러면 위에 있는 타원의 넓이는 모르겠는데 아래에 떨어진, 즉 얘도 정사형으로 뜨자면 이런 거지. 이런 느낌인 거지. 요렇게 양쪽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걸로 원을 만든 거지. 요런 느낌인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이 원의 넓이가 반지름 6이니까 36파이가 나왔네. 다음, 얘가 속해 있는 평면이 있을 거고 얘가 속해 있는 평면이 있을 건데 그거를 맞닿게 딱 내려보니까 뭐 또 30도. 그지? 그러면 얘의 넓이를 x라고 한다면 x 원본에다가 코사인 30도의 값을 곱했더니 36파이가 나왔다 라고 풀면 되겠지. 괜찮을까 식? 이해됐지? 그래서 정답은 어렵지 않게 24 루트 3파이 라는 거다. 자, 정리된 사람들은 밑에 두 문제 다 했어. 끝났네. (201번에) 2분의 루트 3, 202번에 36 루트 2. 괜찮니? 없으면 넘어가고 이따가 혹시 모르는 사람도 있으면 물어봐. 자, 마지막 108페이지. 자, 문제 봅시다. 밑면이 정사각형인 지금 사각뿔이 있는데, 자, 이 사각뿔에서 1번 삼각형 ABC 옆면 하나네. 그 ABC의 밑면으로부터의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상상을 해보자. 그러면 ABC라는 삼각형이 밑면에다가 떨굴 건데 B와 C는 변함이 없겠다. 그지? A만 아래로 뚝 떨어지겠지? 그러면 A가 밑면으로 뚝 떨어졌을 때 나오는 수선의 발은 어디 있겠니? 밑면의 대각선의 교점에 있겠지. 정가운데. 맞나? 그러면 우리가 찾을 답은 뭐겠어? 정사각형 넓이의 4분의 1에 해당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4. 이해됐을까? 자, 다음 2번. 똑같은 ABC랑 밑면이랑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해줘. 뭐 너무 쉽네. 그지? 그러면 정사형, 지금 우리가 1번에서 정사형의 넓이를 구했으니까 뭐 끝났네. 지금 위에 있는 삼각형 ABC
얘의 넓이는 지금 4, 6, 6으로 돼 있으니까 뭐 넓이 구하면 되지. 수선 그어도 되고 아니면 뭐 해론 써도 되고 뭐가 됐든 간에 원본의 넓이는 몇이냐? 8루트 2. 괜찮나? 다음 얘가 아래로 떨어져서 생긴 정사형의 넓이는 우리가 1번에서 구했듯이 4지. 그럼 요 두 개를 아니까 각을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원본에다가 코사인을 곱했더니 정사형이 나왔다. 그러니까 뭐 가뿐하지. 끝. 4분의 루트 2겠네. 다 했다. 자, 203번, 204번. 너희가 해보자.